자,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건 코드를 쭉쭉쭉쭉 작성해 두는 거죠. 근데 이 코드의 흐름이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쭉 흘러가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건데, 이 중간중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분기, 조건에 따라서 이 코드를 실행할 건지 저 코드를 실행할 건지 결정짓는, 또는 조건에 따라서 이만큼의 코드를 여러 번 반복하게 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걸 제어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전에 코딩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요건 이미 테스트 해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제일 안쪽, 제일 첫 번째 앞쪽에 붙여서 코드를 작성을 해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떤 조건에 따라서 조건이 참이면 거기에 종속된 영역을 따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종속된 코드가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영역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는 보통 중괄호를 이용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영역인데, 중간에 어떤 영역이 또 생기면 그 안에 중괄호로 또 다른 영역을 만들 수가 있는 이런 식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파이썬은 중괄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들여쓰기를 가지고 그걸 표현을 해요. 그래서 들여쓰기를 굉장히 엄격하게 확인을 하는 게 파이썬이고, 이때 들여쓰기는 공백, 스페이스를 이용하거나 탭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소스코드 파일 자체에 들여쓰기를 하나로, 스페이스로 할 거면 스페이스로, 탭으로 할 거면 모두 탭으로 일관되게 가져가야만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공백의 숫자는 블록 내에서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 일관성 있게. 이런 형태는 정상이다. if 조건이 참일 때는 여기 들여쓰기 되어 있는 한 줄, 얘가 거짓일 때는 else에 있는 여기 들여쓰기 된 한 줄, 요걸 실행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서 정상적인 형태고, 문제가 있는 형태는 if에 종속된 녀석들이 이만큼, else에 종속된 녀석들이 이만큼인 줄 알았는데, 대체 얘는 if 바깥에 있는 건지 아니면 if 안에 속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애매하죠. 이러면 파이썬이 해석을 못해요. 들여쓰기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조건문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분기도 하고 반복도 하는 거기 때문에 분기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알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if가 있고 if else가 있고, 여기 안 적었지만 elif도 있죠. elif. 그리고 if문을 중첩시키는 것은 별게 아닌 개념이에요. if 안에 들어가서 그냥 새로운 코드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if를 또 쓰는 걸 얘기하죠. 자, 어쨌든 if는 조건에 따라서 어떤 코드를 실행할지 말지를 결정해주는 분기문입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if를 사용할 때 파이썬에서 불리언 조건을 활용할 수 있고, 또는 값 자체를 활용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if라고 적고 그 뒤로 조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 조건식의 결과가 불리언이어도 되고 아니면 일반 값이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고요. 조건을 만들 때 맨 마지막에는 콜론을 붙여서 조건을 끝내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는 조건식이 참이면 종속된 문장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종속된 문장을 그냥 건너뛰는 거고요. 자, 이때 if문의 종속 문장이 실행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true이냐 false이냐죠. 그래서 true일 때만 실행이 된다고 했는데, 일반적인 값을 조건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0이 아닌 것, null이 아닌 것들은 true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0이거나 null이라면 false로 판단을 합니다. 즉 어떤 값이 존재한다면 참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rue, false를 사용할 수도 있고 값을 이용해서 조건을 판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0은 알겠고 0이 아닌 것도 알겠는데 null은 조금 불편할 수 있다 그랬죠. 파이썬에서 객체를 참조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때 참조되는 대상 객체가 없을 때, 이걸 없애고 싶을 때
A에 너를 넣겠다라고 너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쳐다보고 있던 내용이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널 값에 대한 개념은 도로에 이정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이정표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저걸 보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죠. 그런 게 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정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비어있어. 화살표가 하나도 없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 요런 걸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널 같은 경우도 참조 대상이 없기 때문에 false라고 판단을 하겠다.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제들을 보시면 변수 vel1에 100을 넣어놓고 있다. 100은 0이 아니니까 if 구문에서 조건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00이니까 true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종속된 문장 요 두 줄이 실행될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겠죠. 만약에 얘가 100이 아니었다. 만약에 0이었다. 그러면 이 구문은 건너뛰게 될 거예요. 거짓이니까. 그래서 아래쪽에서 그러고 있죠. vel2에다가 0을 넣어놓고 if 조건에 사용을 해서 요런 걸 실행하게 해놨는데 vel2는 0이니까 여기서 false라고 판정이 나겠죠. false니까 실행되지 않고 if문을 건너뛰고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흐름을 제어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100을 집어넣고 시작을 한다. 100이면 참. 그래서 실행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vel1이 50보다 크냐? 요거는 결과가 대놓고 true죠. 값을 이용한 게 아니라 불리언을 이용한 거예요. 50보다 vel1이 크다. 그래서 true. true니까 실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행되면 다시 이어서 나가겠죠. 자, 앞에 건 단순 if문이고 얘는 if else라고 해요. vel1이 0이다 라고 해놓고 if문에 vel1을 넣으면 0이니까 false 판정이 나겠죠. 요 예제에서는 false가 됐을 때 종속 문장을 건너뛰어요. 건너뛰는 건데 else가 있죠. else. if에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else고요. 이렇게 두 녀석은 짝입니다. else는 단독으로 사용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else에도 종속 문장을 만들어 두면 if 조건이 거짓일 때 else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이거 해, 아니면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 이어가서 vel1이 50보다 크냐? 아니죠. 지금 이 상황에선 vel1이 바뀐 적이 없으니까 50보다 클 수 없어요. vel1은 0입니다. 그래서 if문에 종속된 문장을 건너뛰고 else에 있는 종속 문장이 실행이 되고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if와 else는 그냥 단순해요. 중국집에 가서 너 짜장면 먹을래? 아니? 그럼 짬뽕인 거야 그냥. if 짜장면 먹을래? 아니? else 그럼 짬뽕이야. 그냥 짬뽕을 먹는다.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else가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else는 아무런 자신의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if문이 참이면 자기 종속 문장을 실행하고 else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건너뜁니다. if문이 거짓일 때만 else의 내용이 실행될 수 있어요. 실행되는 것도 얘는 조건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추가해 줄 수 있는 게 elif다라고 했었어요. 다중 if, 연결된 if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else에다가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if 조건이 참이냐? 참이면 실행하고 실행했으니까 if에 연결된 else로 건너가질 않겠죠. 그래서 바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if 조건이 거짓이었다. 그래? 그럼 else의 내용이 실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조건을 달아둔 거죠. if를 이용해서. 이거 맞아? 아니. 그럼 이거 맞아? 아니. 그럼 이거 맞아? 아니. 이런 식의 개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됩니다. 요 if문은. 그래서 if else, if else, if else 이렇게 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결돼 있구나.
마지막 else는 단순 if로 끝날 수도 있는 거니까 선택적이다.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조건을 연속적으로 판별하고 싶을 때, 판단하고 싶을 때, 걔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if, elif 쭉 연결해서 원하는 작업을 만드시면 됩니다. elif 그리고 if 구문에서 참이다. 그래서 종속 문장이 실행될 거다라고 했으면 여러분이 보고 있던 범위가 지금 이 범위를 보고 있다가 if 조건이 참일 때 이 안으로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시야가 단순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는 코드는 제일 앞에서부터 쓰여진 코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실행하고 요거 실행하고 이게 참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시야는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왔구나. if문 신경 쓰지 말고 if문이 참이어서 안에 종속된 문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코드를 쭉 쓰면 되는 건데 여기 if문이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if 안에 if를 넣을 수 있고 마찬가지죠. 만약에 else 구문에서 else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어야 한다면 이 안에서 if를 쓰는 거 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또 if 안에 들어가서 또 if를 쓸 수도 있는 거고 마음껏 중첩해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흐름을 표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조건식을 만들 때 우리 연산자 갖고 작업했던 and 연산, 뭐 or 연산 이런 거 쓰실 수도 있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된다. if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else 만약에 if가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도 쓸 수 있는 거고 또 중간에 코드 짜다 보니까 만약에 이럴 때는 뭐 이렇게 해줘야겠구나 뭐 이런 거 써놓고 근데 만약에 또 if 쓸 수도 있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if 그게 어쩌고 저쩌고일 때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elif 해서 어쩌고 저쩌고 조건이 맞으면 어쩌고 저쩌고 할 거고 그게 안 맞으면 else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이거 마음껏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껏. 들여쓰기만 잘 해서 영역 구분만 잘 해주시고. 그래서 중첩된 if문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if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나머지는 사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입력과 같이 활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다. 값을 입력받고 입력받은 값이 0보다 크면 양수. 그게 아니면 음수. 0을 기준으로 해서 크냐 아니냐 이런 걸 따질 수 있겠네요. 그리고 0이 출력되도록 변경을 했다면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입력된 값 num이 0이면 0이다. 연결했죠. elif 그러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셋 중에 하나가 동작되는 형태를 만든 거겠죠. 0이냐? 그럼 0이고 0이 아니면 0보다 크다면 양수 아니면 음수. 자, 요거는 조건을 좀 다르게 써봐도 될 것 같아요. if num이 0보다 크면 elif num이 0보다 작으면 else 어때요? 요거보다 요렇게 쓰면 자, 어떤 숫자가 0보다 크면 뭐예요? 어떤 숫자가 0보다 크면 양수겠죠. 자, 어떤 숫자가 0보다 작아요. 그럼 뭐예요? 음수겠죠. 자, 어떤 수가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0이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이 조건보다 이 조건이 좀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0부터 걸러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코드는 정말 다르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elif에 대한 예시예요. 학점을 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학점. 점수 하나를 입력받아서 어딘가에서 만들어진 점수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점수가 90 이상 A 아니면 80 이상 B 아니면 70 이상 C 아니면 60 이상 D 이 모든 것들이 아니면 F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내용인데 우리가 키보드로 값을 입력했을 때 입력된 값이 없을 경우 뭐 이제 이건 예외 처리에 관련된 느낌인 건데 엔터를 쳤을 때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만 쳤을 때 그때는
요런 식으로 빈 문자열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이 빈 문자열인지 확인을 하고, 확인해서 만약에 빈 문자열이면 0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거고요. 빈 문자열이 아닐 때에만 정수 타입으로 바꿔주는데, 요렇게 해서 진행을 하도록. 입력받은 값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값을 진행시키고, 요런 걸 표현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잘못 입력해서 숫자 10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죠. 키보드 잘못 눌러서. 그럼 이런 경우에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으로 못 바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에러 나요. 인트로 바꿀 때. 아시죠? 타입 에러 이렇게 나는 거. 그래서 입력받은 값을 먼저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값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값에 문자가 하나 끼어 있거나 숫자가 아닌 문자가, 이런 걸 판별해서 그럴 경우에는 에러가 나지 않도록 뭔가 다른 작업을 추가해 주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겠구나 정도를 소개하는 거고요. 나중에 공부하다가 우리 뒤에서는 try except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예외 처리하는 개념을 볼 겁니다. 그때 보시면 돼요. 이런 건 개념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코드는 무조건 작성을 해봐야 돼요. 작성을 해서 결과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해석을 하고, 그러면 이 코드에서 어떤 부분을 바꿨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구나, 이런 것들 예상하셔서 그 예상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개념이 늘어가는 겁니다. 요 지금 앞에서 소개했던 예제들, 단순 if문, if else, elif, 중첩, 양수 음수 판별, 영 구분, 점수 구분, 입력값 검증, 여기까지 하나씩 실행해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예제를 실행해 보면 true와 100 부분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vel1이 100이니까. vel2를 0으로 만들어 놓고 vel2를 조건으로 뒀을 때 얘는 0이니까 false라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동작하질 않았다. and라고만 출력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궁금한 건 코드를 여기서 막 바꿔보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두 번째 단순 if. 자, vel1에 100을 넣어놓고 100이니까 역시 실행되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vel1이 50보다 크냐라는 것에도 맞으니까 둘 다 동작을 했네요. 그리고 끝이 났죠. 요 들여쓰기 영역들 잘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들여쓰기를 짝을 안 맞게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나겠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문제 없죠? 이 블록 안에 있는 것들이 명확히 구분되니까 누구 건지. 근데 여기는 스페이스 한 칸을 쓰고 여기 아래 내려가서는 4칸 쓰고 이러면 일관적이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일관되게 맞추시라는 얘기예요.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탭을 한번 딱 쓰면 사실은 4개의 스페이스로 바뀌어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예제 if else. 이 조건이 참이면 if에 종속된 문장을 실행하고 지나가고요. 이 조건이 거짓일 때는 else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되고 지나가는 거예요. 둘 중 하나. 강사가 잘생겼으면 왼손을 들고 아니면 오른손 들어. 이런 식이죠. 그럼 두 손 중에 뭐 하나는 들어야지, 들기는. 다 왼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값을 이용한 조건식, 그 다음에 true, false, 불리언을 이용한 조건식 두 가지를 봤던 거예요. vel1에 들어있는 값이 이거면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조건을 봐서 이렇게 하고,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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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조건을 연결해서 보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매치가 되면, 지금 vel1이 100이니까 vel1이 200이냐? 아니. 그럼 180이야? 아니. 그럼 160이야? 아니. 그럼 100이야? 어. 그래서 프린트 100 출력이 됐고요. 뒤로 else로 이어지지 않았죠. 건너뛰었죠, 그냥. 여러 개의 연결된 조건을 만들 때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첩. if 안에 if문을 넣기. else 안에 if문을 넣어서 다른 작업을 또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존의 연산자를 활용한 AND 연산, 뭐 비교 연산, 범위 연산 이런 것들 전부 다 작업할 수 있고, if와 else 같은 레벨에서만 짝이 된다.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교재에 나와 있던 예제 중에 벨1이 50이냐? 50이다. 벨1이 100보다 작으면 수행되겠죠? 내부라고 수행이 됐고, 그럼 100 이상이면 정상이라고 출력을 해라. 정상 나왔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if에 종속된 문장이 실행된 거니까 else는 건너뛰는 거죠. 또 지나가서 벨1을 50으로 두고 100 이하이고 0 이상이라면 이것도 역시 참이죠. 그래서 if문 내부라고 출력이 되고 벨1이 0보다 0 이상이냐 정상 뭐 이렇게 표현이 됐대요. 마찬가지 if문 종속된 거 실행됐으니까 else는 건너뛰고 똑같이 내려가서 이번에는 범위 잡아줬죠.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if 내부 정상. 벨1이 0보다 크다 그래서 정상. 이것도 if에 종속된 거니까 실행이 잘 된 거고요. 그냥 내부에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을 이용해서 조건식에 활용하면 된다. 이미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값을 입력해서 양수라고 나오고 0을 입력하면 음수라고 나와요. 0이 음수입니까? 잘못됐죠. 그래서 여기에 음수를 판별할 수 있게끔 좀 더 정확하게 가자. 0과 양수와 음수는 다른 거니까. 그래서 똑같이 실행을 했는데 이때는 0을 걸러내보고 있죠. 0이랑 같으면 여기서 걸리게끔 하고 else, elif, else 이렇게 세 개 연결했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실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값 입력 0을 입력했을 때는 0이다 하고 끝나는 거고 양수를 입력했을 땐 양수 음수로 갔을 때는 음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0보다 크니 그럼 양수 0보다 작니 그럼 음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0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조건을 판별할 때 0보다 크면 양수 0보다 작으면 음수 둘 다 아니면 0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값 입력 양수 음수 0 0이 입력됐을 때는 넘이 0이니까 거짓 0이니까 작냐 거짓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여요.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elif 연결된 if문을 활용하는 가장 유명한 예시가 이런 거죠. 학점 구분하기 위한 점수가 뭐 98점이다. 그러면 그레이드가 90 이상이니까 결과는 A 80 이상이면 B 70 이상이면 C 지금 범위를 가장 좁혀놓고 90이라는 범위로 이렇게 좁혀놨죠. 여긴 A 이거 아니야? 그럼 조금 더 내려갔고 80까지를 그것도 아니야? 조금 더 내려서 70까지 범위가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if, elif 연결해서 쓰실 때 이 조건 판별의 범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레이드를 F를 잡으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0 이상이면 F, 그 다음에 60 이상이면 D, 70 이상이면 C, 80 이상이면 B, 90 이상이면 A 이런 식으로 범위를 순서로 잡아버리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점수가 만약에 99점이야. 99점인데 첫 번째 조건에 다 매치가 돼서 얘가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럼 F가 돼버리죠. 이 연속된 조건 만드실 때는 범위를 잘 생각하셔서 연결을 지으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걸리면 거기에서 멈추죠. 걸리면 거기서 멈춥니다. 안 걸리면 else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else는 선택적인 사항이라 그랬죠. else 없어도 됩니다. 없으면 이거 다 아닐 때 특별히 할 게 없다는 소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쓰시면 된다. 자, 9번에서는 내가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건 예외 처리에 대한 사항이라고 했어요. 굳이 신경 안 쓰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입력하면 빈 문자열이에요. 요 벨에 들어가는 게. 문자열은 문자열인데 아무 문자도 없는 문자열이다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벨이랑 비교해서 빈 문자열이면 0으로 만들어서 문제 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게 만든 거예요. 만약에 무조건 입력받은 걸 바로 정수로 변환하게 했다면
아까랑은 다르게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생깁니다. value error라고 나오네요. 타입 에러가 아니라 value error. invalid, literal, for int, with base 10. 빈 문자열. 저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그냥 단어 갖고 뉘앙스로 판단을 해요. 일단 에러죠. 잘못됐지. 그죠? 뭐가 잘못됐냐? invalid. 뭔가 유효하지 않은 상태래요. 어느 줄에서? 이 줄에서. 이 줄이 동작할 때 문제가 있었대. int로 바꿔야 된대. int. 요거 int 함수죠. int 함수. int 함수에서 문제가 생겼다. 십진수에 관련한, 십진법에 관련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보니까 빈 문자열이라고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숫자로 바꾸냐 이거지. 이건 마치 여러분 이거 홍길동 숫자로 바꿔주실래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숫자로 말씀하세요. 그럼 에러 나지 당연히.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빈 문자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수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 빈 문자열인지 판단을 해서 빈 문자열이라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어떻게 하자.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어떤 예외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예외 처리는 나중에 try except라고 구문이 따로 있어요. 걔네들을 활용하시게 될 거고요. 지금은 빈 문자열이 입력되는구나 정도 개념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할 때 아무 값도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서 예외를 처리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빈 문자니까 벨을 0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벨이 0일 때는 입력에 오류가 있으니까 진행시키지 말자.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숫자를 잘 입력했으면 여기서 거짓이 되니까 else를 통해서 정수값으로 변환하고 변환된 값을 이용해서 뭔가 정상적인 내용을 진행시킬 수 있겠다. 이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뿐입니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빈 문자열이 들어갔구나. 요거 하나 남겨두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if 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활용만 하시면 돼요.